최저가가 38,592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3억대. 예. 사당역은 30분, 강남역은 4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동선 GTX C 라인을 포함해서 재건축 호재까지 있는 숨겨진 진주 같은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영상 올리지 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 부자극도 꿀정산입니다. 계속 무더위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멈추지 않고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전에 올렸던 네. 연남동에 있는 대명 아파트 조회수가 오늘자 기준으로 12,000회를 넘었어요. 역대급이네요. 예, 정말 좋은 물건을 많이 추천을 해줘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나와 있는 여기 경기도 의왕시라는 곳이고요. 제가 물건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2024 타경 10807이고요.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충무 아파트라는 곳입니다. 건물 면적이 전용으로 30.82평으로서 공급 면적으로는 몇 평이죠? 124제곱미터입니다. 감정가가 6억 300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 권리적인 이슈가 아무것도 없는데 2회나 지금 유찰이 됐어요. 최저가가 3억 8,592만 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3억대. 예. 임차인 현황에는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권리적으로는 완벽하게 깔끔하다는 거죠. 소유자인 최땡땡 씨가 2015년도에 3억 500만 원에 이제 매입을 한 건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금융캐피탈에서 대출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청구 금액 자체가 5억 4,500이나 됩니다. 최저가가 지금 3억 8,500까지 떨어졌는데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5억 4,500이다 라는 거는 채권자가 돈을 날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돈을 날릴 수도 있다. 네. 1994년산이라서 31년이 됐는데 도색을 해가지고 좀 깔끔한 느낌이고요. 제가 오면서 이게 주변을 싹 봤는데 31년산 아파트 같지가 않아요. 그쵸? 정말 깔끔하고 너무 좋거든요.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332세대라 세대수가 좀 적은 편이지만 저렴한 아파트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라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나홀로 아파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네. 마치 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한 단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총 주차 대수도 404대라서 세대수에 비해서는 더 많은 편입니다. 이 아파트는 역세권은 아니에요. 1호선 당정역이 3.5km라서 도보로는 58분이 걸립니다. 3.5 그 정도면 그냥 마을버스 타야 돼요. 네. 못 걸어 버스를 다녀요. 무조건 타야 돼요. 네. 주변 상권도 조금 아쉽다는 평이 있었고요. 하지만 장점은 의왕 톨게이트 고속도로 근처라서 서울로 가는 교통편이 좋아요. 그래서 의왕 톨게이트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수원, 사당, 강남, 잠실 한 번에 갈 수 있고요. 사당역은 30분, 강남역은 4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왜냐면 서울 내에서도 강북하고 강남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씩도 걸리잖아요. 네네네. 네. 동탄 인덕원선 전철이 공사 중이라서 공사가 완료되면은 의왕시청역이랑 또 가까워집니다. 이게 또 GTX C 노선 호재가 있잖아요. 네, GTX C 노선이 뚫리면 삼성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교통 호재가 앞두고 있다. 사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여기가 왕곡초등학교가 네. 217m 앞에 있어서 3분 거리고 바로 앞이에요. 아이를 둔 엄마 입장에서는 초등학교를 길 건너서 보내지 않고 아파트 단지 옆에 바로 붙어 있다는 거는 안전함과 더불어서 엄마들이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처에 고천중이랑 우성구도 있는데 학군이 또 양호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볼까요? 네이버 호가는 지금 동일 평형이 최저가가 5억 7천에서 올수리 된 매물이 5억 9천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전세는 올수리 된 매물이 딱 하나 있어요. 4억 3천. 4억 3천? 그럼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 비율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거래를 보면 25년 4월에 9층이 5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3월 달에는 10층이 5억 8천, 14층이 5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몇 개 거래 건수를 봤을 때는 적어도 5억 중후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KBC는 어때요? KBC세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지금은 무려 3억 8,592만 원. 와. 아무런 권리적 하자가 없는 이 아파트가 도대체 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왜 떨어진 걸까요? 근데 제가 의심스러운 게 사실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대형 평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낙찰을 받고 단기 매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죠? 획도의 제자들?
우리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단순히 이제 시세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세금하고 같이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네. 훨씬 더 기회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형 평수와 조정 대상 지역은 개인 매매 사업자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은 비교 과세가 적용이 돼서 매매 사업자로서의 사업 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아요. 기본적으로 매매 사업자를 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네, 이제 여기는 의왕이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대형 평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이걸 낙찰받아서 2년을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경쟁자가 많이 없을 수 있고요. 물론 매도할 때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부가세 절세하는 팁을 우리 꿀동사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스카이키 특강에서 알려주셨는데 사실 네. 아직 이해를 다 못했어요. 건물하고 토지 비율을 한번 볼까요? 네. 건물 2억 4,120만 원 대 3억 6,180만 원 비율이니까 4대 6의 비율인 것 같아요. 네. 5억 6천에 매도를 하더라도 4대 6 기준으로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아, 좀 세네요. 그래서 건물분 40%에 부가세 10% 해서 내게 되면 몇 천만 원 단위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매도할 때쯤 전후 6개월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4대 6으로 되어 있는 건물 비율을 3대 7이나 2대 8 정도로 낮추는 겁니다. 건물 비율을 3대 7로 해줄 수 있냐라고 전화를 쭉 돌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있으면 돈을 주고 정식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사를 받아놓는 거예요. 매매사업자 기준으로 나중에 팔더라도 부가세 10%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너무 좋네요. 그럼 감정평가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저는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몇십만 원 왔다 갔다 해요. 오, 예. 이거 한번 시도해보면 한 것 같아요. 예, 심지어는 감정평가 비용 자체도 한 20%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비용도 매매사업자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럼 당연하죠. 오, 두 번째는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에 보면요, 부항 2를 보면 사업자가 실질 거래 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오. 저는 지금 탈세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네네. 실제로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평수는 개인 비사업자로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쟁이 낮아졌고 흐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대형은 좀 부담감이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홀동사님, 그러면 우리 물건을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큰 게, 지금 지상에도 보면은 자리가 비교적 널널하잖아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1301호니까 요거거든요. 아, 샤시한데 안 돼 위에다. 있습니다. 아, 안타깝네. 네. 샤시를 하는데 위에라서 지금 호수별로 보완이 돼 있어서 우리가 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부동산에 가서 한번 시세 조사를 한번 하러 갈까요? 네, 갑시다. 가시죠. 여기 총무 아파트 있잖아요. 네. 37평짜리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와서 그렇게 거래가 좀 잘 됐었거든요. 시에서 발표하기는 네. 이 네 단지를 묶어가지고 한 개 단지로 재건축. 재건축도 진행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사장님 보시기에 좀 금매 형태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 한 5억 5천 정도면 가능할까요? 그렇죠. 5억 5천 정도면 좀 나가지 않을까도. 우리 부동산 갔다 왔잖아요. 매물이 거의 6억대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억 5천으로 극단적으로 한번 던져보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5억 7천 8천도 인테리어가 된 상태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경쟁력 있어 보이거든요. 네,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고, 두 번째가 붙어있는 4개 단지를 합쳐서 지금 의왕시에서 통합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또 호재가 있는지 몰랐는데. 와, 기가 막히죠. 브랜드도 메이저 브랜드로 갈아탈 수 있고, 세대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기대되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것도 소액으로도 가능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입찰할 거야, 안 할 거야? 지난번에 대명 비발디 찜 발라가지고 지금 남들 다 못하게 제가 막아놨는데, 아니, 그거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진짜 영상 올리지 마? 이거 아예 올리지 마세요. 아, 근데 이런 물건은 스카이키 보면 계속 나온다니까요, 진짜. 아, 네. 진짜 네. 좋은 물건은 계속 나오고. 사실 제가 서울 아파트 위주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만약에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뭐 인천이든 경기도든 나쁘지 않은 지역에서 처음부터 이제 단계를 밟아서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여기는 인동선 GTX C 라인을 포함해서 재건축 호재까지 있는 숨겨진 진주 같은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입찰하러 갑시다. 갑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동네 부자 흑도, 부동산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